30년 동안 자산 관리만 해온 전문가가 있대요. 이분이 시장의 온갖 풍파를 다 겪고 나서 딱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사서 시간의 힘에 맡겨라 이거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철학을 바탕으로 조에티스라는 한 기업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든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동물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명실상부한 1위 기업이죠. 이 자료가 바로 그 위대한 기업의 조건에 조에티스가 왜 들어맞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두 개의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흐름이요? 네, 하나는 반려동물의 가족화라는 아주 감성적인 트렌드고요. 다른 하나는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식량 안보라는 아주 현실적인 트렌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 주식 좋습니다, 사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지, 그 힘의 원천은 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위험은 또 무엇인지 그 속살까지 한번 다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이 기업이 뛰고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이 판 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동물 헬스케어라는 판 자체가 정말 단단하다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반려동물한테 쓰는 돈은 절대 안 줄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걸 이제 펫 휴머니제이션, 우리말로는 반려동물의 가족화라고 부르죠. 펫 휴머니제이션. 예전엔 그냥 애완동물이었지만 이젠 정말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그 배경에는 1인 가구가 늘고 저출산, 고령화 같은 아주 거대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요.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대공황 이후로 미국에서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줄어든 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와, 대공황 때도요? 네, 그 정도면 정말 강력하네요. 사람들이 자기 허리띠는 졸라매도 우리 집 강아지 사료 등급은 못 낮춘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게 기업에게는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준다 이런 분석으로 이어지던데 바로 이 감정적인 연결고리 때문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려동물 케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의 성격, 그리고 헬스케어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수수료의 고도화라는 흐름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수의료의 고도화요? 네. 예전에는 늙은 강아지가 관절염 때문에 다리를 절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말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안타까워하기만 했죠. 근데 요즘엔 어떤가요? 당장 병원 데려가시죠. 그럼요. 엑스레이라도 찍어보고 뭐라도 해줘야죠. 그렇죠. 이젠 MRI를 찍고 통증을 줄여주는 항체 치료제를 매달 주사 맞으면서 삶의 질 자체를 관리해줍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회성 매출이 아니에요.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구독 경제 모델과 아주 비슷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렇군요. 한쪽 축이 이렇게 감성적인 영역이라면 다른 한 축인 가축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이건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문제. 바로 단백질 수요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완벽한 균형이죠.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9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7억 명. 네,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제한된 땅과 자원으로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생산해야만 하거든요. 여기서 조엘티씨가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이라던가 생산 효율을 높이는 사료 첨가제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가축의 폐사율을 낮추는 게 곧 인류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이 거대한 문제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타는 매력적인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도 많을 텐데 어떻게 조에티스가 1등 자리를 이렇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 완벽한 균형이라는 표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안정성을 아주 잘 표현한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축종 다각화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65%는 고속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35%는 경기를 안 타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가축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 안에 고성장 스타트업이랑 또 안정적인 유틸리티 기업을 같이 넣어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포트폴리오인데요.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잡는 구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다각화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경제나 정치적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롭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품군 다각화인데요. 예방, 그러니까 백신이죠. 그리고 진단, 치료까지 동물이 아프기 전부터 아플 때 그리고 아픈 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지점이 나와요. 네, 아무리 포트폴리오가 좋아도 결국엔 제품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거의 구시대 유물처럼 느껴지는 영업 네트워크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더라고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정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나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수혜자들도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더 좋은 약 있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전환 비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환 비용이요? 네, 조에티스는 거대 제약사 화이자에서 분사한 기업이라 그때부터 수십 년간 쌓아온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바로 전 세계 수의사, 축산 농가와 맺고 있는 수천 명의 영업 인력과 그들의 끈끈한 관계 말이죠. 아, 그 관계. 네, 경쟁사가 아무리 좋은 신약을 개발해도 수십 년간 써와서 손에 익고 신뢰가 쌓인 제품, 그리고 그 영업사원의 추천을 바꾸게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모트 중 하나인 겁니다. 관계와 신뢰라는 이게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자산이군요. R&D 역량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사람한테 쓰이던 최신 바이오 기술, 단일 클론 항체를 동물의약품에 성공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게 조에티스의 또 다른 핵심 경쟁력입니다. 인체의약품은 개발에 10년 이상 수조 원이 들고도 실패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동물의약품은 이미 사람에게서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발 기간과 비용은 훨씬 적게 들고 성공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에 출시되면 특허가 만료되어도 그 명성과 신뢰 덕분에 오랫동안 매출이 유지되죠. 아, 리스크는 낮고 보상은 긴 아주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대단한 R&D의 결과물들, 지금 조에티스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타자가 강아지 피부염 치료제인 아포퀼과 사이토포인트네요. 네, 이 두 제품이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포퀼은 먹는 약인데 기존에 쓰던 스테로이드 제제의 부작용 걱정 없이 가려움증을 빠르고 안전하게 차단해주고요. 그리고 사이토포인트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입니다. 잠깐만요. 먹는 약이랑 주사제가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보통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이기 어려운 보호자나 약을 잘 삼키지 못하는 강아지에게는 주사제가 훨씬 편리한 대안이 된 겁니다. 반대로 급성으로 가려움이 심할 땐 먹는 약으로 빠르게 증상을 잡아주고요. 아, 타겟이 다른 거군요.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니즈를 공략하면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웠고 이 두 제품만으로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성장 동력은 반려동물 고령화 시대의 필수품이라는 골관절염 통증 치료제 리브렐라와 솔렌시아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도 나이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양이 관절염 시장은 사실상 아무도 손대지 못하던 무주공산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고양이는 신장이 약해서 기존의 소염젠 통제를 쓰기가 아주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전용 치료제인 솔렌시아가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겁니다. 와,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만으로 절뚝이던 아이가 다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보호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뭉클하네요. 마지막으로 심장사상충부터 진드기, 기생충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는 올인원 구충제 심파리카 트리오가 있네요. 매달 이것저것 챙겨주기 정말 번거로운데 이건 정말 편의성 하나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엔 몸에 바르는 약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먹는 약, 특히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시장을 정확히 공략한 제품이죠. 정리하자면 피부과, 통증 관리, 그리고 구충제, 이 삼각편대가
현재 조에티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돈은 잘 버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자료에 나온 재무지표들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준이던데요. 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매출 총액률이 70%를 넘습니다. 잠시만요. 70%요? 네, 70%입니다. 그건 10,000원짜리 약을 팔면 원재료비나 공장 돌리는 비용이 3,000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약이 좋아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내 밥값은 줄여도 강아지 약값은 못 줄인다는 그 강력한 심리가 숫자로 증명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조업 기반 회사라고는 믿기 힘든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버금가는 수익성이죠. 그게 바로 이 비즈니스가 가진 강력한 가격 결정력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자기자본 이익률, ROE인데요. 50%를 넘나듭니다. ROE 50%? 쉽게 말해서 주주돈 100원을 가지고 매년 50원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효율성이면 외부에서 돈을 빌릴 필요 없이 벌어들인 이익만으로 재투자해서 지금의 높은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ROE 50%는 정말 대단하네요. 거의 돈을 복사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혹시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물론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현재 조에티스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언급한 차세대 성장 동력 리브렐라의 안전성 논란입니다. 아, 리브렐라요. 네, 최근 SNS나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리브렐라를 맞은 뒤에 신경학적 이상이나 보행장애 같은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가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도 수의사들에게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논란이 좀 커졌죠. 이게 주가에는 가장 큰 부담이겠군요. 이 논란에 대해 자료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회사가 공개한 수만 마리 대상의 대규모 임상 결과상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은 매우 드문, 그러니까 베리 레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드물다. 네. 그리고 이 약을 투여받는 대상이 대부분 다른 질병을 이미 앓고 있는 고령견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이 약물 부작용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약물 자체의 결함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논란이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다른 리스크로 유럽연합 EU의 반독점 조사도 언급되었더군요. 킬러 인수 혐의라고 하던데 이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만한 작은 회사를 일부러 사들여서 그 기술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경쟁사의 신약 개발을 고의로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요? 타격이 크겠네요. 네, 재무적 타격도 크지만 기업 평판에도 좋지 않죠. 다만 이런 조사는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기간 동안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 주가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는 조에티스를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 그러니까 지금의 부작용 논란이나 반독점 고사 같은 것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베팅해야 하는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코어 자산이죠. 특히 현재 리스크들이 기업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일시적인 악재일 가능성이 높기에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고요.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포인트도 짚어주었는데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지금처럼 22%의 단일세율이 유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구체적인 팁도 덧붙였고요. 잠시만요. 거기서 손익통산이나 외국 납부세액공제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투자자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건지 조금만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익통산은 말 그대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아, 합산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조에티스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고 다른 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1,000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손실을 뺀 7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절세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연말에 손실난 주식을 정리해서 절세하는 전략으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조회티스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에 이미 낸 세금 15%만큼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낼 때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중과세를 막아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면 실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자료는 조에티스를 반려주식이라고 표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반려동물이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었듯 이 기업이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을 쏟아붓는 이 시대에 그들의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장기 투자가 아닐까요?